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7월 20일 제가 있는 이 브뤼셀은 오전 6시 36분입니다. 오늘 조선일보 보도를 보니까 이 문재인 대통령이 상대하는 일본 사람이 일본 총괄공사 정도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도쿄올림픽에 불참하게 된 원인 중에 하나가 소마 히로히사 주한 일본 총괄공사가 비공식적으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농담 비슷하게 한 것이 보도가 되었다고 해가지고 이걸 유감스럽게 생각해서 도쿄올림픽 불참을 결정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다라는 이야기를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KBS 라디오에 출연해서 실토를 했다니까 참 나라의 격이 이게 말이 아닙니다. 총괄공사가 공개적으로 한 이야기도 아니고 오프 레코드로 기자들 앞에서 한 이야기가 정상회담이라든지 도쿄올림픽 참가라든지 하는 일종의 국가의 중대 사안에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면은 질문할 게 있어요. 그럼 문재인 대통령은 김여정으로부터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먹고도 왜 자꾸 김정은 만나자고 하고 북한에 계속 러브콜을 보내는 겁니까? 그러면은 일본을 적으로 본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일본을 적으로 보고 김정은 정권을 무슨 상관으로 보든지 아니면 동맹국으로 본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런 감정의 하나의 기조는 적과 동지를 완전히 거꾸로 놓고 있다는 이야기죠. 일본은 한미일 동맹축의 핵심입니다. 일본에 있는 5만 7천 명의 비군, 주로 해군, 공군, 해병대, 수백 대의 비행기와 함정은 김정은이가 남침을 할 때 바로 한반도에 투입하기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 병력입니다. 이게 일본 땅에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의 허락하에, 일본 정부의 허락하에 주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일 관계를 나쁘게 하면은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결정적 순간에. 아니 6.25 남침했을 때 일본에 미군이 주둔하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이길 수 있었느냐 이겁니다. 유엔군 사령부는 전방사령부는 한국에 있지만은 후방사령부가 일본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정치인과 국민들이 많지 않습니다. 이 자주국방을 하지 않으니까 국방에 대해서 통 관심이 없어요. 그렇더라도 이건 자존심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자존심의 문제. KBS 라디오에 나온 박 수석은 협상의 마지막 부분에 불거졌던 불미스러운 일, 소마 공사의 빠른 망언과 관련된 상황들이 우리 국민의 정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도쿄올림픽 불참 이유를 설명을 했습니다. 도쿄올림픽이라는 것은 정치와 분리해야 된 것 아닙니까? 올림픽 정신이 고대 그리스에서 꼽히게 된 것은 그리스가 워낙 도시국가들이 많아가지고 전쟁을 많이 하니까 이거 우리 올림픽 할 때는 그 순간만은 전쟁 좀 그만두자. 그 정신을 구텐베르크라는 프랑스 인물이 되살려가지고 근대 올림픽을 새로 만든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1988년 냉전 중에 분단 국가이고 미국과 동맹국인 서울에서 올림픽을 했는데도 그때 소련이 고르바초프 시절입니다. 그리고 중국이 덩소평 시절입니다. 바로 서울 올림픽에 참가를 했고
쿠바와 북한을 비롯한 세계 거의 모든 나라가 참가해가지고 88 서울올림픽이라는 위대한 민족사의 쾌거를 만들어낸 것 아닙니까? 그때 만약 고르바초프나 덩소평이가 지금 문재인처럼 속 좁은 인간이었다고 그러면은 선수단을 보냈겠습니까? 안 보냈으면은 88 올림픽도 반쪽되는 것 아닙니까? 서울 올림픽을 우리가 성공시키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일본이 우리를 많이 도와주었습니다. 일본이 특히 테러를 해가지고 북한이 서울 올림픽을 깽판 칠 것이라는 정보를 입수해가지고 한국과 미국, 일본 등 정보 차원에서의 협조가 잘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이 성과를 거둔 게 1987년 11월 29일 중동에서 2, 3년 동안 그렇게 참 혀가 빠지게 일을 하고 이제 군대 생활처럼 3년 동안 고생하던 중동 근로자들이 돌아가면 아이들에게 선물 꾸러미를 들고 단 칼 858 편을 폭파시켜서 115명을 죽인 그 사건은 일본의 협조가 없었으면 김현희를 체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일본, 또 그때 일본이 김현희가 일본인 여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일본으로 데려가서 조사를 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런 조사권도 다 한국에 넘겨버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더 이상 테러를 못하도록 막는데 일본이 우리를 도와준 이런 걸 생각하면은 이 공사의 농담 같은 이야기, 농담이죠, 농담 이야기. 여기에 뭘 신경을 씁니까? 꼬투리 잡을 게 없으니까 이런 걸 꼬투리 잡아가지고 일본에 가지 않는다. 저는 일본에 가지 않는 이유를 김정은의 압력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김정은이가 도쿄올림픽에 안 가니까 나도 안 간다. 이게 진짜 이유가 아닌가 모르겠어요. 문재인의 모든 행동은 김정은을 만족시켰느냐 하는 여부에 딱 꽂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해수부 공무원을 사살해도 김정은에게 불평 한마디 못하는 자가 우리 우방국인 일본의 공사가 한 말을 빙자를 해가지고 이렇게 변명을 한다면은 이게 한일 간의 관계가 이렇게 되면 한일 정부 간의 관계가 아니라 한국 사람과 일본 사람의 감정 문제로 갑니다. 이게 회복이 잘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과거의 한일 관계는 정부 대 정부 차원이니까 다 쉽게 극복이 되었는데 문재인 들어서고 나서의 한일 관계, 그 단초를 제공했던 이명박, 박근혜 두 사람 책임도 좀 있습니다만 결정적인 것은 문재인 들어서서 완전히 people to people의 감정으로 가는 바람에 이게 간단하게 해결될 문제가 아닌 게 되었습니다. 문재인 머리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김정은의 악령이 외교를 이렇게 비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자존심을 이렇게 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대통령이 도쿄올림픽에 가서 대한민국 선수단 입장할 때 박수치고 하는 그런 모습을 봐야 제대로 되는 것 아닙니까? 이웃 나라에서 치러지는 올림픽에 이렇게 찬물을 끼얹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 올림픽 할 때는 그때 한일 관계가 나빴지만 아베 수상도 와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축하했잖아요. 어떻게 싸우면서 조금 한일 간의 갈등이라는 것은 이건 사실 별것 아닙니다. 이웃 나라는 다 이렇게 갈등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외교가 일반 국민들의 삶,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게 정치하는 사람들의 의무죠.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가진 감정보다 훨씬 더 심하게 우리
죽창가를 부르면서 저 19세기의 반일 종족주의를 선동해 가지고 완전히 국제적으로 고립된 존재가 되니까 마지막에 한번 뭘 해 보려고 정상회담을 일본에 구걸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다가 그것마저 실패하니까 공사 말에 책임을 떠넘기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내년 3월 9일에는 정말 국민들이 자랑할 만한 인물을 대통령으로 뽑아서 마음 좀 편하게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